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적 판매처 앞에는 매일같이 대기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치에도 마스크를 사지 못한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하거나 마스크가 소진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안양에서 왔는데 거기는 판매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일로 온 거거든요. 현재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곳은 읍면 소재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 홈쇼핑, 약국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 이에 정부가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포망의 확산 등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을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기존에 지방 배분을 고려해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초중 고등학교들이 비축해둔 마스크 중 일부를 수거해 국민에게 우선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단 이번 마스크 수거로 인해 학교에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개학 이후 충분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한 마스크 물량에도 적극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제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총 587만여 개로 긴급 수급 조치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목표치 240만 장에 크게 못 미쳤던 약국 유통 물량도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매점 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마스크 공급 방식과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N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2020년 마늘에 대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늘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책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성공적인 수급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을 통해 2020년산 햇마늘 재배 면적 500헥타르 내외를 구생성 이전인 3월 말까지 면적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육 단계에서 사전 면적 조절을 할 경우 수확기 산지 폐기보다 비용이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한 발 앞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4월 이후에는 작황 변동성에 대비하여 작황을 월 2에서 3회 실측할 방침입니다. 잦은 강우 등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계적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관기관 합동 주산지 작황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별 점검 회의를 매달 열어 수급 안정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선제적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른 조치로 약 500헥타르 사전 면적 조절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사전 면적 조절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과도한 생산량 증가가 있지 않도록 자율적 수급 조절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 마늘 재배 면적은 2만 5,090헥타르로 평년 재배 면적 2만 4,603헥타르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생육기 기상 호조로 올해 산 마늘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 마늘의 조기 생육이 평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마늘 가격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산 마늘 도매 가격은 2월 28일 기준 상품 1kg에 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가격 6,479원에 비해 39.8%가량 떨어진 겁니다. 마늘 가격 하락세로 2019년산 재고가 대거 남을 경우
올해 산 마늘이 출하되는 시점에선 가격 폭락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재고 물량이 계속 남아있으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 물량과 관련해서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처리할 방법을 같이 머리 맞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해 수급 조절 실패로 가격 파동을 감내해야 했던 마늘 농가들. 올해엔 정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온화했던 겨울 날씨로 생육 환경이 좋은 건 마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배추와 쪽파, 엽채류와 참외 등도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이 대폭 늘었는데요. 주요 품목의 수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손모 씨는 지난 주말 과일 가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3월 초인데 매대에 참외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손 씨는 철을 앞질러 나오면 가격이 비싸기 마련인데 4개에 8,000원도 안 되는 값에 참외를 판매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따뜻했던 겨울 탓에 농산물 주요 품목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경매 품목 가운데 반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품목이 참외라고 밝혔습니다. 참외는 크게 늘은 이유가 따뜻한 날씨에서 작황이 좋답니다, 산지에. 그래서 최근 5년 평년 대비 131%의 물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 깻잎 등 엽채류도 기온이 올라 물량은 많은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업계 소비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적포기 상추의 도매 가격은 상품 4kg 한 상자 기준 6,040원, 이전 7일 평균보다 33% 떨어진 금액입니다. 깻잎 도매 가격은 상품 100속 기준 19,692원으로 이전 7일 평균보다 21% 하락했습니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건 배추와 쪽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공사는 겨울철 산지 기온이 높게 형성되면서 배추의 상품성이 좋아졌고 크기도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쪽파 또한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충남, 서천, 보령, 아산 등지의 생산량이 많고 3월 중순쯤 조기 출하가 예상돼 출하 물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시기가 2주 더 연기되면서 학교 식자재 납품이 감소할 전망이라 농가들과 유통업계는 출하량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파 역시 전라남도에서 359헥타르 규모의 시장 격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3월 시세는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공사는 이달 대파 상품 1kg 도매 가격을 900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가 심각해진다며 정부의 농업 분야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초, 중, 고 계약 연기됨에 따라서 국산 농산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 맞물려서 겨울철에 이상 고온으로 각종 엽근, 양념 채소류가 조기 출하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가격 폭락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요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도시민에게는 온화하게만 느껴졌던 따뜻한 겨울이 농가들에게는 생산량 증가와 출하량 조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디지털 농업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짊어질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정책은 이미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성희 농협회장이 디지털 농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MBS 뉴스24는 첨단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열다 기획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이장호 대표를 손현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이장호 대표는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딸기 명인입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았던 그는 8년 전 귀농했습니다. 당시 3동이었던 스마트팜 설치 온실이 지금은 15동에 이릅니다.
그가 단기간에 영농을 규모화하고 딸기 명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귀농 초기부터 첨단 농업에 주목해 스마트팜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이 대표가 생산한 딸기는 불량품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의 20에서 30%는 보통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지만 이 대표 농장의 딸기는 90% 이상이 최상품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외부 기상대와 연동된 스마트 시스템이 딸기 생육 단계별 최적 온도와 습도, 일조량을 공급하고 온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적정 농도로 유지하면 딸기 과육이 단단해지고 단맛이 높아져 최상품 생산이 늘어납니다. 아무 농사 경험이 없는 상태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시설하우스는 환기라든지 이런 환경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컴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저력은 빅데이터 활용에 있습니다. 매일 축적되는 기상 및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딸기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아무런 경험 없이 딸기 농사에 뛰어들었지만 귀농 초기에 비하면 현재 생산량이 40%가량 높은 것도 빅데이터 덕분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첫 해 소득은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4년 만에 2억 5천만 원의 연수익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는 딸기 30톤을 생산해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관리할 게 없으니 인건비 절감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 대표 농장은 최소 10명 이상 일해야 하는 규모지만 현재 이 대표 부부를 포함해 단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규모의 일반 농가에 비하면 인건비 지출이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세 곳에 떨어져 있는 하우스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의 환경 제어 덕분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올해 안에 하우스 2동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규모를 빠르게 키우다 보니 8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모두 2억 8천만 원이 시설 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설치 당시에는 부담이 됐지만 충분히 보상을 가져다주는 투자였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더 많은 농가의 스마트팜이 확산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는 스마트팜 관련 장비의 표준화입니다. 부품 간 데이터 축적과 공유 방식의 호환이 잘 이뤄져야 스마트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 중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 공익직불제의 선택 직불 중 하나인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의 올해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고 2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사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28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소폭 증액됐습니다. 유기농업 재배 농가가 늘고 있어요. 유기농업 재배 단가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지급률이 상승할 것 같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은 유기나 무농약 등의 인증 단계를 비롯해 논밭 등 농지 종류, 재배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무농약 재배의 경우 헥타르당 120만 원, 유기 재배인 경우는 헥타르당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채소나 특작, 기타 작물은 무농약 재배의 경우 110만 원, 유기 재배는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논재배도 무농약 재배의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 유기 재배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합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됩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민은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 중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인증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 농지 현황 등 변경 사항이 포함된 변경 신고서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에 지급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변동에 따른 건데요.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900원에서 최고 15,30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상승률 3.5%에 연동해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한액은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보험료는 27,900원에서 2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보험료는 43만 7,400원에서 45만 2,700원으로 15,300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그 절반이 됩니다. 예컨대 기준소득 월액이 월 503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개인부담 연금보험료는 월 21만 8,700원에서 22만 6,350원으로 월 7,650원 인상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전체 가입자의 10% 안팎이며 월 소득이 486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3년간 변동률이 있어서 그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연금 수급액이 인상되는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져 연금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은 2일 전국 2,219개 하나로마트를 통해 마스크 70만 장을 집중 공급했습니다.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농협은 2월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총 279만 장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일 농협 성남유통센터와 경기 용인 구성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마스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마스크 공급에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지역별 하나로마트 위치는 농협 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개통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2019년산 정부 보급종 씨감자 수미 품종을 개별 유상 분양합니다. 공급 가격은 20kg 박스 기준 32,960원이며 종자 공급은 신청한 주소로 착불 배송됩니다. 도 감자종자진흥원은 농가 개별 신청 물량을 전량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자는 도 감자종자진흥원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은 연간 400헥타르, 9천여 톤 내외의 씨감자를 생산해 전국 8만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한 꽃 소비 촉진 운동으로 7,300여만 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등 25개 유관기관은 6,069단의 꽃을, 도청은 1,242단의 꽃을 구입해 모두 7,311단을 소비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전역으로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개장하는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 농촌 융복합 산업 판매관인 비욘드팜 2호점을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비욘드팜은 전국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사업자의 제품 홍보를 위한 전용 판매장으로 소비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판매관에는 전국 농촌 융복합 산업 안테나숍에서 판매되는 우수 제품 중
백화점 내 유통 전문가의 품평을 거쳐 선정된 53개 경영체, 271개 제품이 입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마스크 부족 사태에 공식 사과해야 했죠. 이런 와중에 허위 인증 마스크를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업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허위 판매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사태마저 나몰라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